컷. 다시. 자, 명사의 구문에 대한 수업 여전히 오늘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명사에 대한 수식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아서는 어쨌든 명사에 대한 수식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넘어갈게요. 네. 명사라는 친구가 기본적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그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친구들이 앞뒤에 붙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근데 그 형용사라는 친구들이 원래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의 단어로서 형용사인 친구들은 앞에서 꾸며주면 돼요. 단어 하나일 때. 근데 이 형용사라는 친구들이 단어가 두 개 이상을 넘어가게 되는 형용사라는 친구가 단어 두 개 이상을 넘어가게 되는 구의 형태로 쓰여지게 되었을 때에는 어쨌든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형용사 범위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배려라고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배려를 하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뒤쪽으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뒤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명확성이 좀 있는 거죠. 언어 자체에. 그래서 구의 형태로서의 형용사가 되어지게 되면 뒤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 형용사의 형태가 제일 처음에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전치사 더하기 명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전치사 더하기 명사라는 거는 계속 이제 마지막이라고 설명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더, 북, 책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책은 책인데 어디에 있는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on the desk라는 친구가 책을 꾸며주게 되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의 형태. 두 번째 해당이 되는 친구는 이제 투부정사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쓰여지는 친구들이냐면 동사를 활용한 친구들. 그 첫 번째가 투부정사로 꾸며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뭐 쓰여진 책 이렇게 써볼까요? To be written by my son. 내 아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 이런 식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사라는 친구로 인해서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분사라는 친구는 동사 자체를 형용사로 만들어진 케이스인 거고 여기에는 ing와 pp형이 존재를 하게 되죠. 뭐 책을 이제 ing 형태로 쓰기보다는 이제 pp형으로 더 많이 쓸 것 같은데 made in UK 영국에서 만들어진 뭐 이런 식으로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 책은 이런 식으로 이러한 덩어리들이 앞에 있는 책을 꾸며줄 수 있게 되는 이러한 형태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게 하나, 두 개, 세 개였죠. 그리고 네 번째 해당이 되는 것이 형용사 구라는 친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뒤에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좀 해둔다면 우리가 명사를 찾는 거, 핵심을 찾는 게 좀 수월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인 거고요. 형용사 구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생략되어져서 남은 친구다라고 생각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이용 가능한이라는 거는 be available for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 원래는 which the book which is available for kids 아이들에게 이용 가능한 이런 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which is를 생략을 하면 갑자기 형용사 available for라는 친구로 나오게 되어졌을 때 이 친구는 앞에 있는 더북을 꾸며주게 됐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구의 형태로서의 형태는 네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의 형태로서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꾸며주는 거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있다. 라는 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서 다시 돌아가서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요. 얘는 이제 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명사의 위치도 되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가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당연히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전치사라는 친구 뒤에 명사를 쓸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도 명사라는 친구를 쓸 수 있게 되고 그 친구 역시 수식을 받는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거가 나쁘진 않는 겁니다. 그죠? 다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열어두는 거죠. 이런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런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데 그 명사를 주변으로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표현들이 있으면 그걸 좀 가로로 묶어서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정리를 해봐주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부 전문가들은 expert들은 declare 선언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이유들을 선언을 하게 되죠. 많은 이유들을 말하자면 이제 알려주게 된다. 그죠? 그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된 건데요. 무엇을 알려주게 됐는지 선언을 하게 됐는지 보게 되면은 이 reason 뒤에 y를 쓰게 되면은 관계 부사라고 보여지죠. 명사 뒤에 갑자기 y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로로 묶게 되면 모든 사람들,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모든 사람들이 have to do some volunteer work. 그죠? 일부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만 하는 많은 이유들에 대해서 선언을 했다, 말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죠. 중간에 지금 보다시피 얘는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콜론 뒤에 있는 내용도 모든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것이 나와질 겁니다. 그것이라고 하는 거 대명사가 가리키는 거는 그 대명사의 가리키는 대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자원봉사 활동이겠죠. 자원봉사 활동은 무엇을 제공을 해주냐면 건강의 촉진제, 이제 말하자면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해준대요. 여기서 무엇을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거에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당신의 자존감, 셀프 컨피던스는 자신감이죠. 셀프 에스팀은 자존감이고요. 자기의 자신감, 자존감, 삶의 만족도 이런 거에 관련되어진 건강의 촉진제라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수식어구로 이루어진 친구는 many reason이 되는 거고 many reason은 이 문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목적어죠. 그래서 얘는 목적어에 해당이 된다라고 체크를 또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86번 같은 경우 86번 the scent 냄새죠. 어떤 냄새냐면 식물 혹은 과일의 냄새 같은 경우는 냄새 나는 것은 serve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목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전치사 더하기 명사의 친구로서 수식을 해주는 거는 주어가 될 것 같고요.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fill A with B A를 B로 가득 채우다라는 표현이 되게 되죠. 당신을 어떤 것으로 느낌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데 tranquility 말하자면 평온함이라는 느낌으로 tranquility 네, 이런 느낌으로 가득 채우게 되고요. 페퍼민트는 one of the best scent 그것은 또 쉼표 뒤에 and가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쓰일 것이고 페퍼민트 역시 또한 가장 최고의 향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최고의 향이냐면 이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향 그래서 concentration, 집중력이라던가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향이 페퍼민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을 못 자는 친구들이 있으면 사실 라벤더를 좀 추천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집중력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페퍼민트를 먹으면서 그런 정도의 갓을 잘 받지는 못했지만 페퍼민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화 기능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는 유명하죠. 녹차만큼이나 페퍼민트를 마실 때, 뭐 배가 부를 때 페퍼민트를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또 유명한 거니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티 종류 자체도 이 특수한 티를 제외하고서는 어느 정도의 카페인 함량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홍차 같은 경우는 카페인 함량이 많죠.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알고 드셔야지 무조건 커피가 아니야. 그래서 난 이거 먹어도 잠을 잘 수 있어. 약간 카페인에 민감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좀 주의해서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86번. 교육이라던가 노하우라는 것은 어때요? 더 이상 단순한 키, 요점이 아니다.
어떤 거에 대한 요점이 아니면 사회적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위쪽으로의 사회적 이동성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신분 상승에 대한 단순한 요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미콜론이 나왔죠.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내용이 나와질 것 같거든요. 얘는 앞에 있는 명사, 단순한 요점에 대해 꾸며주는 거죠. 사회적 향상에 기여를 하는, 사회적 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워드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여기서는 그 동사로 쓰여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죠? 음. 그래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왔던 어떤 친구들, 교육이라던가 노하우라는 것은 이제는 단순한 결정 요소이다. 얘네들은 결정적인 요인인데 어떤 거에 대한 결정적 요인이냐? 이 사람이 성공이라던가 경제적 힘이라는 거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제는 결정적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단순히 신분 상승의 요인은 아니지만 얘네가 이제 하나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여전히 좋은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나. 그래서 배우는 것과 지식에 대한 중요성이라는 거는 여전히 높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오브절브는 관찰하는 것이고 언이기 때문에 관찰할 수 없는 중요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대놓고 유일한 결정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아서는 중요성이 여전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80번 같은 경우, 얘는 그래요. 얘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친구도 determinant라는 게 ant가 붙으면 행위자라던가 아니면 행위체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결정 요인이라는 명사였고요. 이 명사라는 친구를 어떤 오브 더하기 전치사 더하기 명사절이 수식하고 있는 내용 같이 볼 수 있고 그걸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수식해 주는 걸로 우리가 문장의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하는 동안에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ask라는 동사 사형식일 수도 있고 삼형식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사형식이라고 하는 건 뒤에 얼핏 봤더니 명사 덩어리가 2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럼 누가 수식을 해주는데요? about 뒤에 전치사 더하기 명사 내용이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수식이 될 것 같고 얘는 목적어를 수식하게 되는 형태다라고 보여지죠. 인터뷰하는 동안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은 어플리컨트는 응시자입니다. 응시자들한테 개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개인적인 질문이 뭐에 대한 질문이냐? 그들의 엄청난 역경에 대한 질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인터뷰 뒤에 이 R이 붙게 되면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고요. 이가 되면은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로이 같은 게 요거에 똑같은 전형적인 사례가 되는데 인플로이 여기 뒤에 이가 붙게 되면은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인 거고 이 R이 되게 되면 이 고용을 한 사람 그죠? 그래서 하는 사람인지 당하는 사람인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달라지죠. 트레이너와 트레이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건 더 플러스 형용사예요. 왜냐면은 영어인데요 라고 생각을 하면 영어라는 학문명 앞에는 우선 더를 기본적으로 붙이지 않고요. 그렇게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영어라는 게 주어라고 봤을 때에는 consider 뒤에 s를 붙이셨어야 됐죠. 영어는 단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consider 뒤에 s를 붙지 않았다? 이거 문장이 잘못된 건가요가 아니라 더 플러스 형용사 형태. 그래서 이거는 복수 명사의 형태가 되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더 잉글리시는 뭐예요? 영국 사람들을 가리키죠. 영국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consider라는 동사도 O 형식의 동사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어, 목적 보어를 취할 텐데 좋은 매너라는 걸 필수적 기술이라고 중요한 기술이라고 여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뭐 하는 필수적 중요한 기술이냐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배워야 하는 이라고 전치사 더하기가 아니고 얘는 투부정사. 투부정사 형태로서 앞에 있는 essential skill이라는 목적어를 꾸며주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특이점이 어떤 거였어? as well as라는 친구를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으로 붙여 읽었다?
양쪽의 병렬 구조. 어떤 게 병렬 구조?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양쪽으로 병렬 구조를 이루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90번 같은 경우, 90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는 내용, 스템셀,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와 조사와 기술이라는 것이 헬프 나오는 순간 오형식이겠구나 생각하면 되죠. 목적어, 목적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투 부정사 형태를 쓰게 됩니다. 동사 원형을 쓸 때도 있고 그냥 큐어를 쓸 때도 있고 투 큐어를 쓸 때도 있죠. 무엇 하는데 도움이 되냐면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하는 건데 많은 질병이요. 이 질병이라는 것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오늘날의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을 도와주게 된다라고 그걸 희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이 줄기세포의 연구와 기술로 인해서 되게 오늘날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질병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라는 염원이 담겨져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누군가는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궁금하대요. 궁금한 건 왜 궁금할 것 같아? 잘 모르니까 궁금해하겠죠. 그래서 이런 wonder 뒤에 if를 썼다는 거는 어때? 궁금하기 때문에 if를 썼다는 거야. 시험 문제에 대절을 쓸지 if를 쓸지를 물어보는 상황에서는 앞에 있는 동사의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내가 궁금한 건 확실하지 않으니까 물어본 것이고 대절을 쓰기보다는 if절, 그러니까 whether이나 if절을 쓸 확률이 높죠. whether과 if절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명사절로 봤을 때에는 의문문이지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서 유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내용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if와 whether를 써서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원래 의문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literally fiction, 문학적인 허구라는 것이 be destined to라는 것은 운명이다, destiny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무엇 할 운명이냐면 to 부정사를 써야 돼요. 뭐가 될 운명이냐면 오래된 장르가 되어질 운명이다. 어떤 장르인지를 꾸며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기능입니다. 다시 말 to preserved, 보존이 되어져야 되는, 박물관에서 보존이 되어져야 되는 오래된 종류의, 오래된 형태의 장르가 되어질 운명이다. 운명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박물관의 오래된 형태로서 보존이 되는 거 마치 무엇처럼요? 존재하고 있는 종은 박물관에 보존을 안 하죠. 멸종 위기에 처한 종처럼. 오래된 패션에 관련된 단어니 얘를 연결시킬 수 있는 오래된 구식의 장르. 그러니까 우리가 멸종의 종과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자, 일부 문화라는 것은 주장을 하게 되는데 내지는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메인테인은 주장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유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얘는 implicate, 내재적인, 암시적인, 암묵적인이라는 뜻이 있죠. 암묵적인 스케줄을 어떤 문화는 가지고 있네요. For the right time to do.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가 아닌가. 올바른 시간이 사실은 무엇 하기에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래서 올바른 시간을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얘가 얘를 꾸며준다? 올바른 시간에 대한 암묵적인 시간표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올바른 것은 어떤 거야? 중요한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 이 투부정사의 내용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바른 시간인데 뭐하기 올바른 시간? 데이트를 시작하기 올바른 시간. 끝나지 않았네요. 그리고 대학교를 끝내기에 올바른 시간, 당신의 집을 사기에 올바른 시간, 아이를 갖기에 올바른 시간. 이게 사회가 어떤 문화가 만든 사회적 개념인 거고 우리나라 사회도 어느 정도 이런 게 있죠. 몇 살이 되면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사회적인 그런 틀이 좀 있습니다. 요새는 많이 좀 틀어진 편이긴 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약간 요새는 나이 곱하기 0.8을 하라고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따져봤을 때는 좀 나이가 어려지고 좀 아니죠. 어려졌다기보다는 좀 늦은 나이에 하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준, 유교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 때문에 무엇을 하기에 적절한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요청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시간이라는 거는 사회가 바라는 시간인 거죠. 그죠? 음. 답은 1번이 될 것 같고, 왜냐면 문화가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회가 바라는 올바른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걸 맞춰야 된다에 대한 생각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맞추는 것도 또한 되게 힘든 일이고요. 안 맞추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이 자잘못이 없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삶의 기준을 너는 맞아, 너는 아니야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본다는 게 사실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야 되나? 저희 부모님 오늘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순 없으니 네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계속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게 이제 돈으로 구현이 안 되니 부모님들은 불안하신 거예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바로 결과치가 나와줘야 되고 그걸 가지고서 얘는 잘 살고 있네, 얘는 못 살고 있네가 판단이 되는 사회인 거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돈이 그런 것이고 자기 이제 뭐 학생들한테 개념에서는 그게 성적이 되고 대학교 이름이 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 편이거든요. 네. 살아보니까 또 그래요. 물론 도움이 되는 순간도 늘 있겠지만 어쨌든 무슨 결과가 있든 최선을 다하는 건 옳은 거고 그걸 만들어 가려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가려고 하는 게 최고이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늘 차선은 생기게 되고 그 차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또 내 인생이 생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 생각한 계획대로만 다 가게 되면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똑같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저는 기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혼이 났지만 하물며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또 가서 아이한테 이제 내일에 있을 시험에 대해서 막 강압적으로 암기를 시키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건 우리는 지금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근데 그게 그죠?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말이 길어졌죠. 오늘 꾸중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 93번. 93번 같은 경우는 명사 주어 뒤에 바로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블루버드 신드롬 잘 모르겠지만 블루버드 신드롬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릅니다. 밑에 주석을 주지 않으면 영어라는 글 자체가 이게 설명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 사람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심지어는 뭐 한다고 꿈을 꾼다. 아마도 꿈꿀지도 모른다. splendid future. 엄청 웅장한 미래를 꿈꾸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웅장한 미래를 꿈꿀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do not put any effort. 이게 제일 나쁘죠. 근데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 trying to create that future. 그런 엄청나게 웅장한 미래라는 것을 만들기에 노력하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그렇죠. 만들려고 시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또 기울이지도 않는 게 블루버드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 보이진 않죠. 삶의 만족도 못하면서 되게 미래는 꿈을 꾸고 있는데 그 미래에 대해서 또 노력은 안 해. 이거는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공부를 대충 해놓고서 시험을 잘 받기를 바라는 건 요행을 바라는 건 물론 시험에 운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최선을 다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94번 확실히 이미지는 이미지인데 어떤 이미지냐면 성공에 대한 이미지고 depict in the media 미디어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성공에 대한 이미지들 그죠? 이 이미지들은 레얼리죠 레얼리는 부정의 뜻입니다. 그죠? 거의 뭐뭐 않는 거의 무엇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면 years 시간들이죠. struggled and practiced 얘네들이 되게 노력을 하고 실행을 했던 시간들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떤 거야? 음악가, 연기자, 운동선수들이 참여를 했던 뭐 하기 전에요? 걔네들의 이런 즉각적인 성장이 있기 전에 얘네들이 했던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engage in 같은 경우 뒤에 어디에 참여하다라는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 목적어에 대한 부분 struggle and practice였던 거고요. 그거를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시라는 친구로 꾸며주게 되었던 거죠. 미디어는 어때요? pay little attention이죠. 시간에 집중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레얼리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네요.
뭐에 대한 시간과 노력이냐면 성공이 요구하는 시간과 노력에는 많은 집중을 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대해선 보고하는 바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너무 다 믿을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10번. 유닛 10 같은 경우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를 찾자라는 거죠. 뭐 이건 목적어 길어진 경우도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몇 문장 안 되니까 한번 보게 될 텐데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 기본적으로 동사는 이제 오형식 동사라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는 형식을 취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오형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식을 쓸 수 있는 동사들은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앞에 있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필요로 하는 동사들이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덩어리 두 개는 서로 관련성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 비동사 같은 거를 넣었을 때 말이 되면은 우리가 얘를 오형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말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불렀습니다. 그 소년을 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죠? 여기다가 is 써볼게요. The boy is Tom. 그 소년은 탐입니다. 말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동사를 넣어봤을 때 말이 되면 오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이제 문장을 푸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는 앞에 밑에서 보다시피 명사라는 친구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형용사라는 친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형용사라는 친구가 들어가서 예를 들면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 선생님이 내 선생님을 행복하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is 쓰면 my teacher is happy 말 되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형용사를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그죠? 이렇게 오형식이라는 친구들은 뒤에 가서 명사 아니면 형용사를 동반을 하게 되는데 이 형용사라는 친구가 없을 때에는 우리는 누구를 활용을 하게 되냐면 없을 경우입니다. 형용사가 있으면 형용사를 써야죠. 형용사가 없을 경우에는 동사라는 친구를 활용을 해야 돼요. 동사를 활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활용을 하는 대표적인 형태가 준동사의 형태였을 것이고 준동사로서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거는 동사의 ing와 pp 형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ing나 pp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ing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써야 되는 상황에서 누구를 봤을 때 앞에 있는 동사를 봤을 때 ing를 못 쓰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뭐 사역 동사도 있고 지각 동사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형식의 형태는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고 목적 보어 자리에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라는 품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 형용사라는 친구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쓰면 되지만 없으면은 우리가 준동사로 이 자리를 채워줄 건데 준동사로서 형용사의 형태는 분사니까 분사로서 ing와 pp를 쓰면 맞는 건데 이 ing와 pp를 쓰려고 봤더니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동사가 이 ing를 못 쓰게 막더라는 거죠. 그런 거에 사역 동사가 있었고 지각 동사가 있었고 준사역 동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런 게 머릿속에 좀 그려져 있으면 사실 문법적인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고 구조를 보는 것도 막 어렵지가 않아요. 괜찮죠? 대표적인 지금 이제 뭐 오형식 얘기를 하는 거니까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를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얘네 좀 외워두면 좀 유용하니까요. ambition, make, believe, consider, find, think, call, name, keep. 그러죠. 원래 키파코메라고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keep, find, consider, make. 키파코메. 그 다음에 live. 남아서 get. 얻기로 한다. 뭐를? 그녀를 생각하면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녀가 다시 올 것을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키파코메, live, get, think, call, name, believe.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가능하면 좀 생각을 많이 해주고 외워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친구들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봐두자. make, consider, find, leave, keep 요 정도는 얘가 오형식이라는 거 머릿속에 생각해 두자 라고 말을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이거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이는 순간 consider가 보이죠? 그거 넣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죠? 자,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have가 보일 거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는 enable이라는 친구가 보일 거고요. 밑에는 또 find라는 친구가 보이겠죠. 자, 점차적으로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이 설명을 이거 밑에 거 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쨌든 무슨 말이냐? just as 마치 무엇 무엇처럼이죠. 마치 무엇 무엇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migrate to new place. 새로운 장소로 이주한 사람들을 얘가 목적어고요. 목적보, active agent, 되게 활동적인 행위체. 어떠한 변화에 되게 적극적인 행위체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보어였죠. 목적어가 또 수식을 받으면 또 길어집니다. 그죠? 행위체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런 것처럼 just as는 마치 무엇 무엇처럼 비교한 거예요. 그럼이라고 쓰면서 just as 뒤에는 비교의 내용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필자의 주된 내용은 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는 또한 뭐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역할인데 이 역할은 누구에 의해서 행해진 역할이다? 바로 식물이랑 동물에 의해서 그죠? 역할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건 삼형식으로 쓰여졌네요. 역할. 근데 어디에 의해서 행해지는 역할이다? 식물과 동물과 균에 대한 이주에 의해서 실행이 되어지는 역할을 또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아마 밑줄치 문제는 앞쪽이 아니었을까.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아니 밑에 것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둘의 관련성이니까 역할이 실행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보셔도 돼요. 역할이 실행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죠? 얘네들에 의해서.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의미는 같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어떤 변화 때문에 새로운 장소로 이주한 사람들이 어떤 변화에 되게 능숙하게 잘 반응을 할 수 있는 행위체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역할.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과 균사체의 이주에 대한 역할을 또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런 사람처럼 이주에 대한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 걔네들도 되게 적극적인 행위체로 여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96번 같은 경우 maximizing the power positive influence. 그러니까 긍정에 대한 영향력의 힘을 최대화하는 것은 이것을 최대로 하는 거. 동명사를 쓴 거는 뒤에 명사를 목적어로 해석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힘을 최대화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을 찾음으로써죠. 어떤 사람들 당신이 존경하고 어드마이어 존경하는 거죠. 이것도 좋아할 만한 칭송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찾음으로써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힘을 최대화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에 좋은 방법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have가 보이는 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얘가 목적어 목적 보어를 취하지 않는 오형식인가를 생각하셔야 되고 맞죠? 당신의 꿈과 목표와 야망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동기를 받을 만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의 목표치를 설정을 해놓고 그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행하게 되면은 약간 자극제가 되죠. 내가 뭔가 나태해지고 있는 순간에 그 사람의 영상을 본다거나 그 사람의 뭔가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이러면서 내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토를 갖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멘토라고 하죠. 자, 이제 사역동사의 개념이 나왔으니 이걸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형식 한번 정리를 해봐 볼게요. 자, 간략하게 앞에서 이미 설명을 기본적으로 드렸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 그리고 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간다.
그리고 둘에는 관련성이 있다. 그 형용사가 있으면 형용사를 쓰면 되지만 형용사가 없는 경우에 우리는 분사라는 친구로 추가를 해야 하고 분사라는 친구에는 ing와 pp가 있다. 그지? 근데 어쨌든 목적어의 관련이기 때문에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고 수동이면 pp를 쓰면 돼요. 우리는 pp는 논외입니다. pp는 무조건 pp 쓰시면 되고 ing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ing를 쓰려고 막 했는데 ing를 못 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 우선은 기본적 오형식 동사. 잠깐 파우즈 해놓고서 써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keep, 파, 코, 매, live, get, think, call, name 같은 말이죠? believe. 이런 거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더라. 그런데 우리가 ing를 써야 되는 순간에 ing를 못 쓰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단서를 보았더니 누가 문제였다? 동사가 문제였다. 그거 봅시다. 이쁘게 그릴 수 있어요 이제. 패드니까.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은 뭐를 써야 되는 순간이다? ing를 써야 돼요. 근데 앞에 있는 동사가 방해를 했어요. 그 첫 번째 해당이 되는 동사가 사역 동사입니다. 햄릿 동사라고 하죠. 햄릿. 사역 동사는 이 ing를 쓰는 순간에 ing 못 쓰고요. 못 써야 돼요. 동사 원형을 쓰셔야 돼요. 되시겠죠? 이거 좀 이쁘게. 패드니까. 두 번째, 지각 동사가 있습니다. 지각 동사는 인지하는 동사고요. 지각 동사에는 보다, 듣다, 느끼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다라는 동사에는 see, watch, 그다음에 observe, notice 이런 친구들이 있죠. 듣는 거에는 listen to도 있지만 hear도 있고요. taste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지각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동사 원형도 쓸 수 있지만 내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를 묘사하고 싶기 때문에 원래 형태인 ing도 가능합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 준사역 동사입니다. 준사역 동사는 help는 준사역 동사가 사역 준사역 동사 get은 준사역 동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사역의 의미일 때는 그건 얘가 이제 대놓고 준사역 동사는 아니고요. help가 이제 준사역 동사의 대표적인 형태고 얘는 동사 원형이라던가 to 부정사의 형태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는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유일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것이 to 부정사를 뭐 볼드체를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to 부정사를 목적 보어로 취하는 동사. 그러니까 여기에 to 부정사를 대놓고 쓰겠다는 건데요. 그런 친구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외우셔야 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allow, want, tell, ask, enable, force, encourage, motivate 너무 많죠. 그래서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외워두자. 이렇게 생각해 놓고 돌아가 볼게요. 저건 이제 생각해 머릿속에 있으면 되게 좋겠죠. 밑에 같은 경우 그래서
지식 사회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게 되느냐? 레프리지 대표하게 되는데 radical change, 급격한 변화라는 걸 나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을 할 수 있게끔 해주냐?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왔던 당연히 새로운 지식 사회죠. 지식 사회는 enable 아까 봤죠. 목적어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 정사 이렇게 알고 나게 되면은 얘가 목적어 자리가 여기까지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새로운 형태들, 지식의 사회화라던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지식의 사회화의 새로운 형태라던가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것을 뭐 할 수 있게 해줘?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결과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데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서 학습의 결과로 저장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사회라는 것은 급격한 변화라는 걸 대표로 하는 이유가 지식사회로 하여금 우리가 지식의 사회화되어진 새로운 형태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어떻게 학습의 결과로서 저장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이해가 돼요? 지식의 사회화의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한 결과치로 저장을 해줄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 배운 것에 대한 내용은 시공간을 가로질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결과치들을 저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지식의 사회화라는 거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대다수의 가르치는 사람들과 학습자들은 액티브 네네네네네네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이렇게 형용사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좀 의심스러워야 돼요. 우선은. 그죠? 얘는 어떻게 쓰여진 걸까?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 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 보어. 그러니까 instructional strategy 가르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액티브 활성화하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다. 활성화되어진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목적어가 길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뒤로 빼서 쓸 수가 있어요. 굳이 같이 붙여놓지 않고 뒤로 빼서 쓰는 경우인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가르치는 사람들과 학습자들은 가르침의 전략이라는 것이 활성화되어진다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이런 전략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그룹의 프로젝트로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더 참여를 많이 하는 건 거야. 예를 들어서 반면에 어떤 일부 사람들은 또 발견을 하게 되죠. 이런 거 요인들 시간적 압박이라는 요인이라는 것은 시간적 압박과 같은 이러한 요인들이 이 활성화되어진 적극적인 학습에 대한 장애물로서인 것도 발견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 보호가 될 것 같죠.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떠면 이런 가르침의 전략이라는 거를 그룹 프로젝트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되게 활성화되어진 전략이다라고 발견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적 압박이라는 것이 적극적인 학습의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얼마 남았어요? 힘을 내요. 제가 하는 말입니다. 자, 뭐 덕분에 위험한 사고 때문에 because of는 전치사잖아요. 뒤에 명사만 쓸 것 같고요. 위험한 사고 어떤 거냐면 result from입니다. result from 뒤에는 원인이죠. 어떤 것으로 발생이 되어지냐면 나쁜 의사소통을 통해서 발생이 되어졌던 위험한 사고 때문에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 연방 항공국은 make assertive training 되게 확고한 단언적인 훈련이라는 것을 했대요. 누구한테? 바로 모든 비행기 승무원들, 조종사들에게 뭐를 만들었냐면 이 훈련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걔네들의 능력이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이거를 의무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죠? 대화의 부재 때문에 어쨌든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국 항공연방정부가 당연히 확고한 단언적인 이러한 승무원들 사이에 확실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훈련 체계를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이 훈련을 의무화시키다 보니까 소통의 효율성이라는 걸 도와줄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죠.
The public, 대중들은요, has come to, 무엇을 기대하게끔 되었냐면 점차적인 증가입니다. 삶의 기준에 점차적인 증가를 기대하게 됐고요. 이 삶의 그것은 과학과 기술에 대한 발달이 가져다 줄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그거를 기대하게 됐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였어야 됐을까?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지금 오형식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보여줬던 구문이죠. 왜냐면 expect라는 단어는 목적어,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장이 계속되어지기를 기대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증가를 가리킬 것 같고요. 이러한 삶의 기준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또한 어때? 불신적인 과학을 불신하게 됐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이상 과학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가지지 않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중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는 어때? 조금은 애매해졌다, 믿을만하지 못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뒤쪽 내용에 좀 더 치우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새로운 개발로 인해서 삶의 기준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게 기대는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과학을 불신하게 되고요. 왜 그러냐는 그러고 봤더니 그 기술 점차적인 증가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학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못하게 된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전이라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 조직에 대한 비전을 추구를 하고요. 그걸 찾겠죠. 그리고 나서는 팔아요. 그 비전을. 이러한 방식으로 팔게 되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바람직한 목표가 말하자면 make, 목적어, 목적 보어죠. 이 바람직한 목표가 거기로 이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비전으로 이룰 수 있는 노력이라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비전을 팔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들은 그 조직을 위한 비전을 어쨌든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라는 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팔게 되는 건데 전달하게 된다라고 보셔도 되고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그 목표로 인해서 내 거기에 원하고자 하는 그 비전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노력이 너무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그걸 이제 파는 거죠. 비전을.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판다는 개념이. 자, 렛이라는 친구가 보이니까 목적어 목적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되어질 것 같고요. 우리는 대다수의 진실과 데이터들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대다수의 진실과 데이터들을 패스스로 우리의 뇌를 통해서 지나치게 되는데 보내게 되는데 렛은 오형식 사역 동사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지금처럼 동사 원형을 쓰게 되죠. 근데 minimal retention, 최소한의 보유와 reaction, 반응을 가지고서 뇌를 통해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엄청나게 주의 집중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냥 막 지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실이 있고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거 보는 거 좋긴 한데 많이 그냥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죠? 내가 알게 되는 정보가 많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거를 말하거나 표현하거나 내 머릿속으로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앞에까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existing life. 자, 존재하고 있는 exciting life. existing 봤어요. 자, 흥분된 삶이라는 것은 흥미로운 삶은 보여주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네요. 스트레이트 퍼포먼스까지 봐야 되네. 죄송합니다. 흥미로운 라이브 쇼네요. 되게 재밌는 라이브 쇼랑 스트리트 퍼포먼스, 길거리 공연이죠. 다양한 음악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스트리트 공연이라는 것은 가 때문에 이제 오형식이 쓰여졌을 것 같고 got the whole crowd 말하자면 전체 군중들 팀파크, 테마파크에 있는 전체 군중들로 하여금 cheering and wanting 뭐 하도록 만들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 다음에 더 흥분되게끔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는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가 능동이죠. 그래서 ing 형태의 분사를 쓴 겁니다.
흥미로운 쇼, 길거리 공연, 퍼레이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놀이동산에 있는 군중들이 되게 흥미로워졌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거 다시. 너무 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 행복을 밑줄 친 부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행복을 갖는 것이 어떤지를 찾았어야 되는데 because라는 친구 뒤에는 원인, 이게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거절되어진 선택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을 아예 우리가 마음속에서 거절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너네들이 지금 마음속에 경북대도 있고 좋은데 경희대도 있고 뭐 중앙대도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선택상 경희대를 너무 경희대나 뭐 중앙대나 비슷한 옵션이긴 한데 경희대를 어쨌든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경희대를 제거를 했어. 근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경희대가 남아 있는 상황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실망감이에요. 왜? 뭘 실망했어? 경희대를 빼고 싶지 않은데 뺐잖아. 이거 실망감이야. 그러니까 having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이 줄어드는 거지. 결정에 대한 만족감이 줄어들었어. 뭐 때문에 그래?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던 옵션들 때문에요. 이해가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할 수 못했잖아요. 그거 경희대라는 걸 선택 못했던 것 때문에 내가 결정을 내린 거 중앙대도 나쁜 결정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좀 떨어진 거야. 실망을 했어. 그죠? 이런 걸 경험했어요. 그럼 너무 많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복은 어떨 수밖에 없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해로울 수밖에 없고. 디트리멘털이라는 건 harmful이라는 단어랑 똑같거든요. 해로울 수밖에 없다. 답 2번이 되는 거죠. 괜찮죠? 오늘 많이 달려왔네요. 이거 잘 편집해서 지금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이따 또 만나요. 안녕.